애들 저녁은 유기농으로만 해주세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5년 동안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어제 준서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동정만한 상처가 생겼다. 30분 뒤 미선이와 사위가 달려왔다. 엄마 그것도 제대로 못 보세요? 애들이 다쳤잖아요. 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일주일 뒤 미선이가 말했다. 엄마, 애들 이제 우리가 데려갈게요. 그동안 육아 수고비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엄마 이해해 주시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다. 5년이 얼마였는지 1억 3천만 원이었다. 잠깐만 도와주는 줄 알았지만 어느새 5년. 혼자 쌍둥이 손자들을 키우며 딸에게 상처만 받아온 최정자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허리가 욱신거려서 잠을 설쳤거든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죠. 쌍둥이들이 7시까지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아, 또 삐끗했구나.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참 늙었더라고요. 69살. 이 나이에 7살짜리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니.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부터 쌌어요. 준이 건 계란말이, 준서 건 소시지. 둘이 좋아하는 반찬이 달라서 따로따로 챙겨야 해요. 미선이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죠. 유기농 식재료만 쓰라고, 가공식품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유기농이 얼마나 비싼데요? 제 통장엔 247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밥을 퍼담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관절염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인지 40년 전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딸 미선이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손은 늘 뜨거운 물에 데이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그땐 젊었잖아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루만 쉬어도 온몸이 끊어질 것 같아요. 쌍둥이들을 깨웠어요. 준이가 칭얼거리며 일어나고 준서는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죠. 준이야 일어나야지. 학교 늦어. 할머니 조금만 더요. 안 돼. 씻고 밥 먹어야지.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준서가 반찬 투정을 부렸죠. 할머니, 나 이거 싫어요. 어제는 잘 먹었잖아. 오늘은 싫어요. 참았어요. 화내면 안 되니까. 미선이가 뭐라고 할까봐. 지난번에 준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었거든요. 할머니가 무섭대요. 그날 밤 미선이한테 전화가 왔죠. 엄마,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애들이 트라우마 생겨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그냥 조금 큰 소리로 얘기했을 뿐인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뒤로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게 됐죠. 늘 긴장하면서요. 7시 30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허리 때문에 20분이 걸렸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못한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그냥 잤거든요.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싱크대 높이가 제게는 너무 높아요. 허리를 숙이면 아프고 꼿꼿이 서면 팔이 아프고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쌍둥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죠. 11시가 됐어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죠. 벽을 봤어요. 거기엔 아이들 학원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어요. 월요일 피아노, 화요일 태권도, 수요일 영어, 목요일 수학, 금요일 미술, 토요일엔 수영, 일요일만 쉬어요. 근데 일요일엔 미선이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죠. 그러면 저도 혼자가 돼요. 그게 제 유일한 휴일이에요. 오후 2시, 아이들 학교 시간이에요. 다시 학교로 갔어요.
허리를 짚으면서요. 길에서 옛날 친구 복례를 만났어요. 정자야, 어디가? 애들 데리러. 아직도 그러고 있어? 힘들겠다. 뭐, 어쩌겠어. 복례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자야, 너 많이 늙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거울로 보는 것보다 남이 봤을 때가 더 충격이었나 봐요. 애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간식을 줬어요. 미선이가 사다 놓은 유기농 과자요. 하나에 5,000원이나 하는 거예요. 일반 과자는 100원인데. 근데 미선이가 그것만 먹이래요. 3시 30분. 준이 피아노 학원 가는 시간이에요. 준이를 데리고 학원에 갔어요. 40분 걸리는 수업 동안 밖에서 기다렸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허리가 아팠어요. 5시. 준서 태권도 학원 데려다 주고 준이 데리러 가고 6시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 7시예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죠. 부엌에 서서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준서가 투정을 부렸죠. 할머니, 나 이거 싫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5년 동안 매일 밥을 해줬는데 맛없다고, 엄마 거가 낫다고,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나니 10시가 넘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병원 진단서가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3단계. 수술이 필요하대요. 근데 수술비가 300만 원이래요. 제 통장엔 247만 원밖에 없는데 그 옆에 진통제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 먹으라는 거요. 근데 위장이 안 좋아서 2번만 먹어요. 그러면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선이었어요. 엄마, 애들 저녁은 유기농으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TV는 하루 30분만 보여주세요. 알았죠?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5년이 이렇게 흘렀구나. 40년 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땐 미선이 하나 키우면 됐어요. 힘들어도 끝이 보였죠. 근데 지금은 끝이 안 보여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잠자리에 누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뒤척였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5년 전 미선이가 쌍둥이를 안고 찾아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엄마, 잠깐만 봐줘. 어린이집 자리 나올 때까지만. 잠깐이 5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늙었죠.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선이었죠.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요즘 자주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엄마, 애들은요? 학원 갔어. 미선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 눈빛이요. 뭔가 찾는 눈빛이었어요. 잘못된 거, 지적할 거. 거실 소파에 아이들이 입었던 옷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준이가 갈아입은 티셔츠였죠. 미선이가 그걸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준이 옷인데 엄마, 요즘 누가 이런 옷 입혀?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제가 사준 옷들 있잖아요. 그거 입히세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옷은 제가 시장에서 산 거예요. 10,000원짜리. 미선이가 사준 옷은 한 벌에 5만 원이 넘어요. 애들이 흘리고 더럽히는데 그런 비싼 옷을 매일 입힐 수가 없잖아요. 빨래도 조심스럽고요. 알았어. 다음부턴 그러마. 미선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엄마 라면 국물이에요? 애들한테 이런 거 먹였어요? 어제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나트륨 덩어리잖아요. 애들 건강 생각 좀 하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어요. 내가 키워봐. 매일 반찬 투정 부리는 애들 먹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참았죠. 말하면 제가 삐뚤어진 늙은이가 되니까요. 알았어. 조심할게. 미선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뭔가 보더니 말했죠.
엄마, 준이 피아노 학원이요. 거기 별로래요. 제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거기로 옮기세요. 근데 준이가 지금 학원 좋아하는데 엄마가 뭘 아세요? 요즘 피아노 학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 말대로 하세요. 또 참았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미선이가 1시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지적했어요. 거실이 지저분하다고, 애들 책가방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간식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하나하나 다 문제였어요. 미선이가 가고 나니 힘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죠. 미선이한테 온 문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 달 전 문자예요. 엄마, 그 학원 말고 제가 알아본 대로 보내세요. 꼭이요. 2주 전 문자예요. 엄마, 애들한테 그런 간식은 안 돼요. 제가 사다 놓은 것만 주세요. 일주일 전 문자예요. 엄마, TV는 하루 30분만 보여주세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사흘 전 문자예요. 엄마, 애들 숙제 검사 제대로 하세요.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문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지적만 있었죠. 간섭만 있었어요. 저녁 때 아이들을 학원에서 데려왔어요. 준이가 말했죠. 할머니, 엄마가 학원 바꾼대요. 그래, 새로운 데 가면 재미있을 거야. 나 지금 학원 좋은데. 준이 얼굴이 시무룩했어요. 가슴이 아팠죠. 애는 지금이 좋은데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미선이가 바꾸래서 바꾸는 거예요. 저녁을 차렸어요. 오늘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죠. 미선이가 또 뭐라고 할까 봐요. 된장찌개에 멸치를 넣지 않고 다시마로만 육수를 냈어요. 미선이가 멸치는 나트륨이 많다고 했거든요. 계란말이도 유기농 계란으로 했어요. 하나에 1,000원이나 하는 거요. 애들이 밥을 먹는데 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 엄마 집 가요? 왜? 엄마 보고 싶어? 응. 엄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혔죠. 매일 애들 입맛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맛없대요. 엄마 거가 낫대요.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선이었죠. 엄마, 오늘 준서 숙제 검사하셨어요? 했어. 선생님이 틀린 데가 많다고 연락 오셨는데요. 제대로 안 보셨죠? 아, 그게 준서가 다 했다고 해서 엄마, 애들 말만 믿으면 어떡해요? 하나하나 확인하셔야죠. 제가 맡길 수가 없네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쳤어요.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준이가 방에서 나왔죠.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들어가 있어. 그릇 조각을 치우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5년 동안 참았던 게요. 밤 11시. 애들을 재우고 제 방에 누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죠. 진통제를 먹었어요. 오늘은 새 알을 먹었어요. 의사가 2알만 먹으래도 안 들어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미선이는 왜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지. 왜 자꾸 지적만 하는지.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미선이가 5살 때였죠.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미선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그때 저도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미선이한테 먼저 밥을 줬죠. 제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땐 미선이가 제게 안겼어요. 작은 팔로 제 목을 꼭 안고 말했죠. 엄마 사랑해. 그 말 하나면 다 녹았어요. 힘든 게 다 잊혀졌죠. 근데 지금은요? 미선이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언제부터 저는 사랑받는 엄마가 아니라 지적받는 육아 도우미가 됐나요? 핸드폰을 봤어요. 미선이한테 온 문자가 또 있었어요. 엄마, 내일은 준이 치과 가는 날이에요. 오후 3시예요. 꼭 데려가세요.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죠. 또 알았다고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죠.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미선이한테 지적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요. 애들이 들을까 봐요. 5년 동안 이렇게 몰래 운 날이 몇 번인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4시였어요. 아이들 학원이 없는 날이었죠. 준이와 준서가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허리가 아팠지만 애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놀이터예요. 벤치에 앉아서 애들이 노는 걸 지켜봤죠. 준이가 그네를 타고 준서가 미끄럼틀을 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어요. 요즘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니까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준서가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대로 넘어졌죠. 바닥은 우레탄이었어요. 큰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준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재빨리 달려갔죠. 허리가 아팠지만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준서야, 어디 다쳤어? 무릎이요. 아파요.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무릎이 조금 까져 있었죠. 피가 살짝 났어요. 정말 경미한 상처였어요. 동전만한 크기요. 괜찮아. 할머니가 소독해 줄게. 가방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어요.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애들이 다칠까 봐요. 상처를 닦고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죠. 이제 안 아파. 준서 용감하지? 준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큰 사고가 아니어서요. 근데 불안했어요. 미선이한테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고민이 됐죠.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근데 숨기면 나중에 더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죠. 여보세요? 미선아, 엄마야. 준서가 놀이터에서 좀 넘어졌는데 괜찮아. 소독 다 했어. 상처도 아주 작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뭐라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죠. 애가 놀다가 넘어졌는데 진짜 괜찮아. 걱정 마. 엄마 그것도 제대로 못 보세요? 애들이 다쳤잖아요. 지금 당장 사진 보내요. 미선아, 진짜 괜찮다니까. 사진 보내라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더 떨렸죠. 준서 무릎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밴드 붙인 모습이요. 30분이 지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선이와 동욱이 서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애들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미선이가 휙 들어가서 준서를 불렀어요. 준서가 나왔죠. 준서야 어디 다쳤어? 엄마한테 보여줘. 무릎이요. 근데 이제 안 아파요. 미선이가 준서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밴드를 떼어냈죠. 상처를 보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칼날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다쳤는데 괜찮다고요? 미선아, 그건 정말 작은 상처야.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동욱이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애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세요? 이러시면 저희가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믿고 맡길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미선이가 말을 이었죠. 엄마 5년 동안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애들한테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목이 막혔어요. 할 말이 없었죠. 5년 동안 아프지 않게 사고 없이 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번의 작은 사고가 그 5년을 다 지워버렸죠. 미선아, 나도 조심했어. 정말 조심했다고. 동욱이 차갑게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일하느라 애들을 못 봐서 맡긴 건데요. 이렇게 다치면 곤란하죠? 좀 더 신경 써줘야죠. 신경을 안 썼나요? 매일매일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애들 다칠까봐 놀이터 갈 때도 늘 긴장하고 길 건널 때도 손 꼭 잡고
학원 갈 때도 차 조심하라고 100번씩 말하는데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제가 삐뚤어진 늙은이가 되니까요. 희생을 들먹이는 얄밉은 시어머니가 되니까요. 미안해. 다음부터 더 조심할게.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번만 봐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세요. 둘이 가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졌죠. 5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벽에 붙은 아이들 사진을 봤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요. 제가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근데 지금은요? 그게 행복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나요? 준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화났어요? 아니야. 엄마는 준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7살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못 봐줘서요. 준서를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죠. 준서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더 조심할게. 근데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날 수 있다는 걸요. 애들이 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까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미선이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완벽을 원했죠. 제가 완벽한 할머니가 되길 바랐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미선이 표정이요. 동욱이 목소리가요.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말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단 한 번의 실수가 5년을 지운다는 거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차리고 재우고 그 모든 날들이 이 작은 상처 하나로 사라진다는 걸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거든요. 5년이 너무 억울했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가 247만 원이었어요. 제 돈은 다 어디 갔나요? 애들 유기농 식재료 사는데, 비싼 학원비 보태주는데, 애들 옷 사주는데 다 쓰였죠. 제 돈이 다 나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지적만 받았죠. 창밖을 봤어요. 새벽 3시였어요. 세상이 조용했죠.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내일이 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요. 미선이한테 또 전화가 올 거예요. 또 뭔가 지적할 거예요. 또 제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5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어요. 준서 사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선이한테서 연락이 뜸했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엔 하루에 5-6통씩 문자가 왔거든요. 불안했어요. 혹시 화가 아직 안 풀린 건가? 아니면 더 큰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더 조심했어요. 애들 놀이터에 안 데려갔죠. 집에서만 놀게 했어요. 학교 갈 때도 손을 더 꽉 잡았고요. 밥도 더 신경 써서 차렸어요. 미선이가 또 뭐라고 할까 봐요. 애들은 답답해했어요. 준이가 물었죠. 할머니, 우리 놀이터 안 가요? 오늘은 집에서 놀자. 왜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가자.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죠. 또 애들이 다칠까 봐요. 그러면 미선이가 뭐라고 할까 봐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미선이었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표정이 밝았어요. 일주일 전과는 달랐죠. 엄마, 안녕하세요. 왔니? 들어와. 미선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웃고 있었죠.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너무 밝아서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애들은요? 방에서 놀고 있어. 그래요. 근데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 얘기라니. 좋은 얘기일 리 없었죠. 뭔데?
미선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요. 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귀로는 들렸는데 머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애들이 이제 7살이잖아요. 내년이면 초등학생이고요. 이제 손 많이 안 가니까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다음 주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섭섭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5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데려간다니요. 근데 참았어요. 어차피 손주잖아요. 미선이 애들이잖아요. 데려가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 알았어. 미선이가 다시 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이었죠. 근데 엄마, 그동안 육아 수고비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뭐라고? 요즘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요. 집도 사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엄청 들고. 엄마 이해해 주시죠? 숨이 막혔어요. 이해해 달라고요? 5년 동안 공짜로 키웠는데요. 제 돈 다 쏟아부었는데요. 엄마는 원래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손주 키우는 게 행복이셨을 거고요. 그렇죠? 할 말이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죠. 넉넉하다고요? 통장에 247만 원밖에 없는데요. 허리 수술비도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는데요. 그때 동욱이 들어왔어요. 미선이 문을 열어뒀나 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왔니? 동욱이 미선이 옆에 앉았어요. 둘이 짠 것 같았죠.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저희도 빠듯해요. 그동안 장모님이 애들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키우면 공짜인가요?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또 삼켰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말하면 제가 속 좁은 늙은이가 될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럼 미선이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데리러 올게요. 짐 미리 싸놔주세요. 알았어. 둘이 가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이와 준서가 놀고 있었죠. 레고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할머니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준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로봇이었죠. 삐뚤빼뚤하지만 귀여웠어요. 우와, 잘 만들었네. 애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다음 주면 이 아이들이 없는 집에 혼자 남는구나. 저녁을 차렸어요. 오늘은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죠. 돈가스요. 제가 직접 튀겼어요. 미선이가 사다 놓은 냉동 돈가스는 기름기가 많다고 했거든요. 애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죠. 그 얼굴을 보니 더 슬펐어요. 이제 이 얼굴을 매일 못 보는구나. 밤에 애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죠. 서랍을 열었어요. 5년 동안 모은 것들이 있었어요. 병원비 영수증, 학원비 납부 확인서, 마트 영수증, 통장 내역서. 하나하나 꺼내서 펼쳤어요. 숫자들이 보였죠. 병원비 영수증이요. 애들 감기 걸릴 때마다 병원 갔던 거예요. 한 번에 3만 원씩이요. 몇 장인지 세어봤어요. 56장이었어요. 168만 원이네요. 학원비 납부 확인서요.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미술, 수영. 한 달에 80만 원씩 냈어요. 4년 동안이요. 계산해보니 3,840만 원이었어요. 마트 영수증이요. 쌓여 있었죠. 유기농 식재료, 비싼 간식, 애들 옷. 한 달에 50만 원은 썼어요. 5년이면 3천만 원이네요. 지금 제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247만 원. 너무 억울하네요. 그래서 다 더해봤어요. 종이에 적어가면서요. 식비 3천만 원. 학원비 3,840만 원. 병원비와 기타 2,160만 원. 합계가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 인건비는 없었어요.
5년 동안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으니까요. 하루 16시간씩이요. 일주일에 일해요. 한 달에 480시간이네요.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요. 한 달에 48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880만 원이고요. 다시 계산했어요. 총 1억 2천만 원. 숫자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5년 동안 1억 2천만 원치를 일한 거예요. 공짜로요. 복례 언니 말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했던 말이요. 정자야, 참기만 하면 당연하게 여겨져. 맞았어요. 제가 5년 동안 참았더니 미선이가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육아비도 안 주고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5년이 얼마였는지요. 1억 2천만 원이었더라고요. 제 허리와 제 건강과 제 돈으로 치른 5년이요. 근데 미선이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요. 할머니니까요. 가족이면 공짜인가요? 사랑하면 돈을 안 받아야 하나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보내야 하나? 아니면 뭔가 해야 하나?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애들을 학교 보내고 혼자 집에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동네 슈퍼 앞이었죠. 복례 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정자야, 어디가? 산책 좀.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복례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니, 나 미선이가 애들 데려간대. 그래. 언제? 다음 주. 근데 육아비는 못 준대. 자기네도 힘들대. 복례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자야, 나 진작 말했잖아. 참기만 하면 당연하게 여긴다고. 근데 어떡해. 내 손주인데. 손주면 뭐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미선이가 낳은 자식이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미선이 자식이죠. 근데 왜 제가 5년 동안 공짜로 키워야 했나요? 언니, 나 5년 동안 뭐 한 것 같아? 복례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자야, 내가 한 건 노동이야. 사랑도 있었지만 노동이었어. 근데 미선이는 그걸 사랑으로만 봤지. 그래서 공짜라고 생각한 거야. 보람은요? 무슨 보람? 손주 키운 보람이요. 복례 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정자야, 보람으로 밥 먹고 살아? 보람으로 병원비 내? 내 허리는 누가 고쳐줘?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정자야, 이제는 내 것 좀 챙겨. 내가 5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계산이나 해봤어? 했어. 어젯밤에 1억 2천만 원이었어. 복례 언니 눈이 커졌어요. 뭐? 1억 2천만 원? 응. 식비, 학원비, 병원비, 내 인건비까지. 다 계산했어. 그럼 받아야지. 왜 그냥 보내려고 해? 근데 가족인데. 복례 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자야, 정신 차려. 가족이라고 무시해도 돼? 가족이라고 착취해도 돼? 너 미선이 키울 때 공짜로 키웠어? 아니,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손주는 내가 안 낳았잖아. 미선이가 낳았잖아. 내 의무가 아니라 내 선택이었어. 그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못 받았잖아. 눈물이 났어요. 복례 언니 말이 맞았거든요. 언니, 근데 어떡해. 청구서를 보내? 왜 안 돼? 당당하게 받아. 내가 일한 대가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에서 영수증들을 다 꺼냈죠. 5년치요.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산더미 같았어요.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날짜별로요. 항목별로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계산했죠. 식비 항목이요. 2019년 3월 48만 원. 2010년 4월 52만 원. 2019년 5월 50만 원.
5년치를 다 적었어요. 총 3천만 원이었죠. 학원비 항목이요. 피아노 월 20만 원 48개월 960만 원. 태권도 월 15만 원 48개월 720만 원. 영어 월 25만 원 48개월 1200만 원. 수학 월 15만 원 24개월 360만 원. 미술 월 10만 원 24개월 240만 원. 수영 월 10만 원 24개월 240만 원. 총 3,840만 원이었어요. 병원비, 의료비, 기타 항목이요. 2,160만 원이었죠. 육아 인건비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얼마를 책정해야 하나.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어요. 시간당 10,000원이요. 하루 16시간, 30일 496시간. 월 496만 원. 5년 60개월 2억 9,760만 원. 아니에요.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청구하면 미선이가 기절할 거예요. 반으로 줄였죠. 4천만 원으로요. 총합계를 냈어요. 식비 3천만 원. 학원비 3,840만 원. 병원비 및 기타 2,160만 원. 육아 인건비 4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 숫자를 보니 손이 떨렸어요. 1억 3천만 원이요. 제가 5년 동안 1억 3천만 원치를 일한 거예요. 컴퓨터를 켰어요. 내용 증명 양식을 찾았죠.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 김미선, 박동욱. 발신 최정자. 제목 육아비용 청구의 건. 본인은 2010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귀하의 자녀 박준희, 박준서를 전일제로 양육하였습니다. 육아는 본인의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으며 귀하의 명시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5년간 지출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비 3천만 원. 2. 교육비 3,840만 원. 3. 의료비 및 기타 2,160만 원. 4. 육아 인건비 4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 위 금액을 이 내용 증명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최정자. 다 쓰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정말 보낼 건가? 미선이가 뭐라고 할까? 가족관계가 깨지는 거 아닐까? 근데 복래 언니 말이 떠올랐어요. 이미 깨진 거 아니냐고요. 5년 동안 지적만 받고 간섭만 받고 이용만 당했는데요. 프린트를 눌렀어요. 종이가 나왔죠. 내용 증명서를 들고 우체국으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등기로 보내시는 거죠? 네. 내용 증명으로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보내주세요.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어요. 미선이네 집 주소요. 손이 떨렸지만 썼죠.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넣었어요. 봉투가 우편함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미선이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미선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토요일에 애들 데리러 갈게요. 짐 싸놔주세요. 짐을 싸야 하나. 청구서를 보냈는데요. 아직 받지 못했으니 모르겠죠. 3일 뒤면 받을 거예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겠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예뻤죠. 근데 슬펐어요. 뭔가 끝나는 것 같아서요. 화요일 오후 2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미선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받았나 봐요. 청구서를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목소리였죠. 뭐가? 내용 증명이요. 청구서가 왜 날아와요? 1억 3천만 원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내가 읽은 그대로야. 5년치 육아비.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였죠.
엄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계산이에요? 엄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엄마, 저 진짜 실망이에요.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가족끼리 돈 계산을 해요? 가족이면 공짜야? 가족이면 이용해도 돼? 이용이요? 엄마, 우리가 언제 이용했어요? 5년 동안 매일 지적하고 간섭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그게 이용 아니야?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정말 실망이에요. 지금 당장 집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30분 뒤에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어요. 미선이와 동욱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들어오세요. 미선이가 휙 들어와서 가방에서 내용 증명을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였죠. 엄마, 이게 뭐예요? 1억 3천만 원이요? 5년치 육아비야. 다 계산했어. 식비, 학원비, 병원비, 내 인건비까지. 동욱이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너무하시네요. 우리 애들 사랑해서 본 거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했지. 근데 너희는 그 사랑을 공짜 노동으로 착각했잖아. 공짜 노동이요? 동욱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모님이 원하셔서 봐주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강요한 적 없어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원해서요? 강요 안 했다고요? 미선아, 너 5년 전에 뭐라고 했어? 엄마, 잠깐만 봐줘. 어린이집 자리 나올 때까지만. 그랬잖아. 근데 5년이 됐어.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린이집 자리가 안 나왔는걸요. 그래. 어쩔 수 없었지. 근데 나한테는 어땠을까?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딸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있었겠어? 미선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도 나 키울 때 돈 받으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는 거 봤어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죠.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야. 내 의무였어. 근데 손주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 내 의무가 아니라 내 선택이었어. 알겠니? 선택이면 뭐 어때요? 엄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또박또박요. 사랑으로 받지. 근데 너희는 그걸 공짜 노동으로 착각했구나.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공짜 노동이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어났어요. 미선이를 똑바로 봤죠. 너희 힘든 건 알아. 근데 내가 힘든 건 몰랐지? 5년 동안 내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 내 통장이 어떻게 비었는지. 허리요? 일어서서 등을 보여줬어요. 허리 디스크 3단계야. 수술비가 300만 원인데 돈이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어. 5년 동안 애들 안고 업고 하다가 이렇게 됐지. 미선이 입을 다물었어요. 통장 잔고 알아? 247만 원이야. 다 어디 갔게? 애들 유기농 식재료 사고, 학원비 보태주고, 옷 사주고. 다 썼지. 동욱이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가족이면 다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족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사랑한다고 모든 게 공짜는 아니야.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드시죠라고 물어본 적 있니? 미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지적만 했어. 간섭만 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너희 집 가정부였어. 공짜 가정부. 엄마. 미선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고 지쳐. 근데 너희는 한 번도 그걸 생각 안 했잖아. 할머니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 엄마니까 공짜인 줄 알았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너희는 내가 5년 동안 뭘 포기했는지 알아?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 여행 가는 것도 포기했어. 병원 가는 것도 미뤘어. 다 애들 때문이었어. 근데 너희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 미선이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럼 엄마도 나 키울 때 돈 받으실 거예요? 나도 엄마한테 청구서 보낼까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내봐. 근데 나는 너 키울 때 지적한 적 없어. 간섭한 적 없어. 너 하나 키우는 게 행복했어. 근데 너는 5년 동안 나한테 뭘 했니? 미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차가운 게 아니야. 차가운 건 너야.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드시죠라고 물어본 적 있니? 간섭만 하고 지적만 하고 이용만 했잖아. 동욱이 미선이 팔을 잡았어요. 미선아, 가자. 장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 둘이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갔죠. 미선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짜 실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근데 참았죠. 실망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무심한 줄 몰랐어. 미선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동욱도 따라 나갔죠.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우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복래 언니였어요. 정자야, 괜찮아?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이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 소문났어. 미선이가 울면서 나가더래. 언니, 내가 잘한 거 맞아? 잘했어. 당당하게 내 권리 찾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파? 당연하지. 딸인데. 근데 정자야, 딸이라고 널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복래 언니 말에 눈물이 더 났어요. 밤이 깊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미선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울면서 나가던 모습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5년 만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미선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죠. 전화도 문자도요. 손주들 얼굴도 못 봤어요.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4개월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었어요. 50대 여자 변호사였죠. 김 변호사님이요. 어르신,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5년 동안 손주를 키웠는데 육아비를 못 받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기실 수 있어요. 최근 판례가 바뀌었거든요. 준비하시죠. 그날부터 준비했어요. 영수증 다 모았고요. 문자 기록 다 출력했고요. 병원 진단서도 떼었죠. 오늘이 첫 재판 날이에요. 인천지방법원이요.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제일 단정한 옷이요. 법원 앞에 섰어요. 건물이 컸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어르신, 준비되셨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쪽엔 미선이와 동욱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미선이 옆에 남자 변호사가 있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 일어났죠. 착석하세요. 사건 번호 2024가단 35,211호 육아비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세요.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최정자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피고의 자녀를 전일제로 양육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법적 의무가 아닌 피고의 명시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 식비 3천만 원, 교육비 3,840만 원, 의료비 및 기타 2,160만 원, 육아인건비 4천만 원입니다. 모든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영수증들이 떴어요. 5년치요. 산더미 같았죠. 또한 원고는 5년간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간섭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스크린에 문자들이 떴어요.
미선이가 보낸 문자요. 엄마, 그것도 못해요? 애들 제대로 좀 보세요. 나트륨 덩어리 먹이지 마세요. 엄마가 뭘 아세요? 문자가 100통도 넘었어요. 다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법정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러한 지속적인 간섭과 비난은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허리 디스크 3단계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제 진단서가 스크린에 떴어요. MRI 사진도요. 심하게 망가진 허리였죠.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세요. 미선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젊은 남자였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손주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본질을 해칩니다. 김 변호사님이 다시 일어나셨어요. 재판장님, 사랑과 노동은 별개입니다. 원고는 사랑으로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사랑을 착취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감사를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누구죠? 이웃 주민 복래 씨와 학원 선생님입니다. 복래 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원고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복래 언니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자 씨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아파도 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 번은 독감 걸려서 40도 열이 났는데도 애들 밥을 챙겼어요. 복래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부부는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지적만 했어요. 정자 씨가 울면서 제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며느리 집 가정부냐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증인, 학원 선생님 나오세요. 준이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20대 젊은 여자였죠. 5년간 할머니께서 빠짐없이 아이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요. 한 번은 다리를 절뚝거리시길래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허리 디스크인데도 참고 오신 거였어요.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준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할머니 왜 항상 아파 보여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판장님이 미선이를 봤어요. 피고, 왜 육아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미선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장모님이 좋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좋아서요? 5년 동안 한 번도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미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증거 자료를 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간섭과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씀 있습니까? 미선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애들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엄마가 늙으셔서 실수할까 봐요. 재판장님이 서류를 넘겼어요. 실수요? 5년간 단 한 번의 경미한 사고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간섭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휴정이 선언됐어요. 30분 뒤에 다시 모였죠.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손주 양육은 조부모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의 명시적 요청으로 장기간 전일제 육아가 이뤄진 경우 이는 정당한 노동이며 보상이 필요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특히 피고 측의 지속적인 간섭과 비난은 원고에게 정서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됩니다. 원고는 5년간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하며 손주를 양육했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봤어요. 따라서 청구액 1억 3천만 원 중 60%인 7,800만 원을 지급하라. 지급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판결문이 끝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미선이가 울고 있었어요. 동욱이 미선이를 안았죠. 법정을 나왔어요. 복래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정자야, 잘했어. 내 권리 찾았어.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당연하지. 딸인데. 근데 정자야,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였어.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미선이와 동욱이 나왔죠. 미선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미선이가 다가왔어요. 근데 발걸음을 멈췄죠.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차를 보면서 서 있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미선이한테서 7,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죠. 숫자를 보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허전했죠.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게 허리 수술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수술 전날 밤에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5년 만에 여유롭게 별을 본 것 같았죠. 수술은 잘 됐어요. 일주일 뒤에 걸을 수 있었고요. 2주 뒤엔 퇴원했죠.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보는데 복내 언니가 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정자야, 얼굴이 좀 펴졌네. 언니 앉아요. 복내 언니가 사과를 깎아줬어요. 미선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요. 돈만 들어왔어요. 보고 싶지? 그럼요. 매일 보고 싶죠? 연락해봐.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요. 저부터 추스려야 할 것 같아요. 5년 동안 나를 잃어버렸거든요. 복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천천히 해. 내 시간이야, 이제.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원룸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인천 부평구 작은 원룸이요. 15평이었죠. 작지만 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짐이 별로 없었어요. 옷가방 2개랑 이불 한 채요. 5년 동안 산 게 이게 다였나 봐요. 새 집에 들어섰어요. 햇빛이 잘 들었죠. 거실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작았지만 조용했어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공간이요. 벽에 사진을 붙였어요. 40년 전 제 사진이요. 29살 때 찍은 거예요. 미선이 낳기 전이죠. 그때 저는 웃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첫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5년 동안 애들 소리에 익숙했거든요. 근데 이젠 그 소리가 없었죠. 보고 싶었어요. 준이랑 준서가요. 잘 크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핸드폰을 봤어요. 미선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죠. 한 달 전 거요. 엄마,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답장을 안 했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요. 근데 참았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부터 회복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났죠. 5년 만에 늦잠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천천히 아침을 먹었어요. 빵 한 조각이랑 커피요. 급하지 않았어요. 누구 학교 보낼 것도 없고 학원 데려다 줄 것도 없었죠.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허리가 좋아져서 걷기가 편했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책 읽는 게요. 오후에는 복내 언니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요. 정자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5년 전 얼굴 같아. 복내 언니가 커피를 홀짝였어요. 미선이 연락 왔다며? 응. 애들이 보고 싶대요. 뭐라고 할 거야? 아직은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간 풀리겠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70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까요. 복내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 이제 내 시간이야. 일주일 뒤에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그림 수업이요. 늘 배우고 싶었던 거였죠.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떨렸어요. 50대, 60대 사람들이 있었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자화상을 그려볼 거예요. 거울을 보고 지금의 나를 그려보세요. 거울을 봤어요. 69살 제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많았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5년 전보다 밝았죠. 그림을 그렸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저녁거리를 사려고요. 카트를 밀면서 생각했어요. 뭘 먹고 싶지? 5년 만에 제 입맛을 생각해 본 거예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어요. 샀죠. 집에 와서 구워 먹었어요. 혼자서요. 맛있었어요.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드라마였죠. 5년 동안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애들 재우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거든요. 드라마를 보다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선이었어요. 문자요. 엄마, 애들이 정말 엄마 보고 싶대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이 보고 싶다니. 저도 보고 싶은데요. 근데 답장을 안 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오늘 도서관에서 준서가 좋아하던 책을 봤어요. 보고 싶더라고요. 많이요. 근데 아직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덜 나았거든요.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선이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저도요.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자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줘. 엄마도 아직 아물지 않았어. 5년 동안 생긴 상처가 쉽게 낫지 않더라.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더 써야 할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엄마는 엄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게. 70평생 처음으로요. 애들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라고.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고.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죠. 석양이 너무 예뻤어요. 주황색이랑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했을까요? 또 똑같이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딸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니까요. 손주들이 예뻐서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할 거예요. 일어나서 벽에 붙인 사진을 봤어요. 29살 때 제 사진이요. 그때 저는 혼자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저도 혼자예요. 근데 행복해요. 5년 만에요. 복례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내일 영화 볼래요? 좋지. 무슨 영화? 아무거나요. 웃긴 거요. 복례 언니가 웃었어요. 정자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5년 전보다 훨씬 좋아.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요. 웃어봤어요. 어색했지만 괜찮았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내일은 뭘 할까요? 그림 수업 가고, 산책하고, 복례 언니랑 영화 보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내일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죠.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어요. 준이랑 준서가 나왔죠. 둘이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곧 만나자. 꿈속에서 애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죠.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거울을 봤어요. 오늘 제 얼굴이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걸요. 존중이라는 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걸요.
70평생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저의 새로운 시작이요.